안녕하세요. 그 시절 그 스타의 김동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이름 석자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80%의 사람들이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달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것을 잃어가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명 배우의 작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곁에서 숨쉬며 우리 시대의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연기했던 한 사람,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보이지 않는 유산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고인이 된 안성기 배우의 가장 가까운 선배이신 이순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평안하셨는지요? 네, 김동건 형님. 참으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오늘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준다는 것은 몇 번을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지요. 특히나 그게 제 분신 같고 또 우리 시대의 거울 같았던 후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성기라는 이름은 저에게 단순한 동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간 서재에 앉아 옛날 사진들을 뒤적였습니다. 6살 꼬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연기하던 그 시절부터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져서 저와 함께 늙어가는 처지가 되기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동년배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돈 몇 푼이나 화려한 경력이 아니라 한 남자가 지키려 했던 그 고결한 침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서두의 6살 꼬마 안성기를 말씀하셨지요. 1957년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채 몇 년 되지 않아 온 나라가 잿더미였던 그 시절에 황혼열차라는 영화로 시작된 인연 말입니다. 사실 그 시절 우리 국민들에게 영화라는 것은 유일한 도피처이자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지독하게 힘들었던 그 배고픈 시절에 그 어린아이가 카메라 앞에 서서 우리 어른들의 슬픔을 대신 울어주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때 그 소년을 보시며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저 귀여운 아이였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짊어질 70년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예감하셨습니까? 김영님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는 지금처럼 아역 배우라는 개념이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리한 아이가 있으면은 데려다 쓰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성계는 달랐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기차역 플랫폼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건 단순히 감독이 시켜서 우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겪었던 그 막막함, 내일 아침에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 서글픔을 그 아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 그 소년을 보며 참 대견하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6살이면 한창 부모 품에서 어리광을 피울 나이인데 성기는 벌써부터 수십 명의 스태프 사이에서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며 제 몫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 세대 남자들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감정보다 앞서는 책임감, 가족을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던 그 숙명 말입니다. 성기는 그 숙명을 6살에 시작해서 74세까지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성기 씨는 우리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가난을 온몸으로 겪어냈고 군 장교로 복무하며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지요. 사실 제대 후에 평범하게 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결국 다시 연기라는 운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가 1980년대에 이장호 감독에게 연기 못한다는 구중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대목입니다. 이미 아역 때부터 베테랑이었던 그가 성인이 되어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며 느꼈을 그 좌절감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젊은 시절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겪었던 그 서러움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안성기라는 사람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그는 아역 배우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을 찍을 때 이장호 감독이 아주 혹독하게 굴었지요. 사실 성기는 그때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배우였는데도 감독의 꾸중 한마디에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밤새 대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때 그가 흘린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더 잘해내고 싶다는,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청취자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상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술 한 잔으로 털어버리고 다음날 다시 넥타이를 고쳐매고 출근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성기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대단한 배우라고 거들먹거린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 말하고 항상 준비했습니다. 1980년대 청룡영화상에서 첫 나무주연상을 받았을 때도 그는 기뻐하기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무겁다고 말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무거운 길을 30년 넘게 걸어오며 매 시대마다 나무주연상을 휩쓸었지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화려한 트로피보다 그가 23년 동안 매일 아침 우리에게 건네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의 미소인 것 같습니다. 광고 모델로서도 그는 참 한결같았습니다. 사실 배우가 이미지 관리를 위해 광고를 자주 바꾸는 경우도 많지만 그는 한 제품을 23년이나 지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신뢰, 그리고 그가 가진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안성기 씨의 그 한결같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성기는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광고주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든 아니면은 길에서 만난 팬이든 그는 항상 같은 무게로 대했습니다. 사실 23년 동안 한 브랜드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생활에서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배우 안성기이기 이전에 인간 안성기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제가 술 한잔 하자고 불러도 촬영 전날이면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런 지독할 정도의 성실함이 그를 70년 동안 정상에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김영님, 그가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자신이 무너지면은 자신을 믿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침묵과 절제 속에 얼마나 많은 고독이 있었을지 저는 가끔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느끼곤 했습니다. 그건 우리 세대 가장들이라면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차마 말로 다 알 수 없는 무거운 짐 같은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가 내색하지 않았던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하나씩 헤아려 보려 합니다. 선생님, 안성기 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 특유의 깊고 고요한 침묵입니다. 무대 위나 카메라 앞에서는 수천 가지의 인생을 이야기하던 사람이 정작 카메라가 꺼지면 세상에서 가장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돌아가곤 했지요. 액편이 넘는 영화를 찍으면서도 현장에서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후배들에게는 거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그 침묵은 단순히 성격 탓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배우로서 혹은 한 시대의 어른으로서 스스로에게 부과한 엄격한 규율이었을까요? 김영님, 우리 같은 배우들에게 침묵은 곧 인격입니다.
성기가 현장에서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배우는 말을 아껴야 그 에너지가 스크린에 담긴다는 것을 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장이라는 곳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오가고 수백 명의 스태프가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연 배우가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성기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침묵으로 견뎌낸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성기야, 힘들지 않으냐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허허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선생님, 제가 한마디를 하면은 그게 화살이 되어 누군가에게 밝힐까봐 겁이 납니다라고요. 그게 바로 안성기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스스로 입을 닫고 대신 그 고독을 온전히 혼자 사겨냈던 것이지요. 우리 세대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오면은 입을 꾹 닫고 가족들에게는 허허 웃어주던 그 지독한 절제가 성기에게는 예술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 절제와 침묵이 결국 30장이 넘는 나무주 연상 트로피를 만들어낸 것이겠지요. 82년에 첫 상을 받은 이후로 30년 넘게 단 한 번도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영역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특히 투캅스와 같은 영화에서 보여준 그 파격적인 연기 변신조차 사실은 평소의 그 정적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더 놀라웠습니다. 맞습니다. 투캅스 때의 그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친구 안에 저런 광기가 숨어 있었나 싶었죠. 하지만은 그건 광기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연습의 결과였습니다. 성기는 대본이 나오면 글자 하나하나를 수만 번 곱씹으며 그 인물의 영혼을 자기 몸에 박아 넣었습니다. 남들이 술 마시고 유흥을 즐길 때 그는 호텔 방에서 혹은 집 서재에서 혼자만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있었기에 스크린 속에서 그토록 찬란하게 폭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성기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기대치였습니다. 국민 배우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 항상 모험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 강박이 그를 더욱 침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비명처럼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내색하지 않았죠. 그게 우리 시대의 진짜 남자였고 그게 바로 안성기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 고요한 침묵 속에 얼마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을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그 불꽃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화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과도 같았겠지요. 이제 그 기둥이 사라진 자리를 보며 우리는 그가 남긴 침묵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기가 남긴 침묵은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배려였고 존중이었으며 자신에 대한 엄격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을 뱉고 너무 쉽게 상처를 주지요. 그런 세상에서 성기가 보여준 그 고결한 침묵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의 가치 말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침묵의 여운은 우리 가슴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을 겁니다. 선생님, 안성기 씨의 삶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부인 오소영 여사입니다. 안성기 씨는 생전에 나의 페이스메이커는 아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사실 두 분의 첫 만남은 병원 면회 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절 최고의 스타였던 안성기 씨가 이화여대 조소과 학생이었던 여사님께 첫눈에 반해 시간 강사로 위장까지 하며 캠퍼스를 드나들었다는 에피소드는 지금 들어도 참 낭만적입니다. 그 무뚝뚝한 성기가 연애할 때는 제법 적극적이었지요.
성기가 오 여사를 얼마나 아꼈는지 제가 잘 압니다. 사실 오 여사님도 아주 재능 있는 조각가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자신의 예술을 접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살아있는 예술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죠. 그게 참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 예술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로 살기로 한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국민 배우 안성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기도 그 미안함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집에서는 항상 존댓말을 쓰고 싸움을 해도 그날을 넘기지 않으려 노력했던 겁니다. 그거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아내의 희생에 대한 가장 깊은 경의의 표현이었던 셈이지요. 8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손을 잡는 데만 1년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요즘 세대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하지만 그만큼 두 분의 사랑은 단단했고 깊었습니다. 특히 2014년에 안성기 씨가 아내와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해본 것이 미안해. 유럽 여행을 결심했던 이야기는 참 뭉클합니다. 평생 국민의 배우로 사느라 남편으로서의 시간은 항상 뒷전이었던 것에 대한 뒤늦은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기가 그 여행을 다녀와서 저한테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형님,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사실 우리 세대 배우들이 다 그렇습니다. 촬영장에 나가면 몇 달씩 집을 비우기 일쑤고 아이들이 크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늙어버립니다. 성기는 그게 늘 가슴에 멍이었을 겁니다. 오 여사는 그 멍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 사람이었고요. 두 분이 서로 존댓말을 쓰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도 그 부모를 보며 자연스럽게 예의를 배웠지요. 안성기가 밖에서 그렇게 완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여사는 그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영혼의 동반자였고 그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부의 연이라는 것이 결국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인데 두 분은 그 교과서와 같은 삶을 사셨군요. 이제 홀로 남겨진 여사님의 슬픔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은 안성기 씨가 남긴 그 따뜻한 사랑의 기억들이 여사님을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그럼요. 성기는 같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오 여사와 두 아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밝혀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평생을 곁에서 지켜봐주고 미안해하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거, 그게 전부지요. 성기는 그 본질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육체는 곁에 없지만 두 분이 함께 걸었던 그 유럽의 거리, 함께 마셨던 차 한 잔의 온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성기가 마지막까지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도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안성기 씨의 교육 철학은 참 특별했습니다. 도운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전부였다고 하지요. 사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거나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할 법도 한데 그는 아이들을 9, 8년에 일찍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참 가슴 아프면서도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안성기의 아들로 불리며 겪을 부담감을 없애주고 싶었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성기는 자식들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안성기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안다빈, 인간 안필립으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명인의 자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디 가나 시선이 따라다니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지요. 성기는 아이들이 그런 숨막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쉬길 바랐습니다. 유학비가 1년에
1억 4천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그는 그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더 많이 뛰고 더 열심히 광고를 찍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현재를 온전히 바친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안성기식 사랑이었습니다. 그 결과 큰아들 다빈치는 뉴욕의 명문 예술대학인 프렛 인스티튜트를 졸업하고 화가가 되었고, 둘째 필립 씨는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사진작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빈 씨가 정록생맹이라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흑백의 미학을 찾아내 화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을 찾아낸 것이지요. 다빈이가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성기가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네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거다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 격려가 다빈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둘째 필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해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단순히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성기는 아이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묵묵히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를 가르쳐 줄 때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되찾았다고 말하던 성기의 미소가 생각납니다.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 자식의 성장을 자신의 성공보다 더 기뻐하는 아버지, 그게 진짜 안성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관리보다 준비가 중요하다는 그의 말은 이제 두 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안성기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서 자란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만들어준 넓은 들판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꽃을 피운 셈이군요. 맞습니다. 성기가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은 한남동의 아파트나 수백억의 재산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무엇보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물려준 겁니다. 이제 두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이미 안성기라는 거인이 심어놓은 단단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라고 말하던 그 겸손한 아버지는 이제 하늘에서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과 사진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안성기 씨가 생전에 거주했던 한남동의 아파트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34억 원이 올라 현재 시세가 11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건물의 가격이 아니라 그곳에서 안성기 씨가 보낸 평범하고도 비범한 일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도 그는 항상 낮은 자세로 이웃과 소통했지요. 김영님, 사람들은 그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만 따지지만 저는 그 집 서재에 꽂혀있던 낡은 대본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성기는 110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그 안에서는 수천 원짜리 설렁탕을 즐겨 먹고 낡은 운동복을 입고 단지 내를 산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함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 드문 사례 중 하나지요. 사실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남들 눈에 띄는 화려한 차를 타거나 과시할 법도 한데 성기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명예의 상징이 아니라 고된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 가족과 온기를 나누는 안식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방이 4개고 화장실이 3개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차가우면 그거는 집이 아니죠. 성기의 집은 항상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남더 일의 주민들이 안성기 씨를 기억하는 방식은 참 따뜻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집을 공개했을 때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놀랐지만 이웃들은 그의 소박한 인품에 더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방탄소년단의 멤버나 소지섭 씨 같은 톱스타들과 이웃으로 살면서도 그는
항상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선배였습니다. 성기는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6살 때부터 고생해서 번 돈 아닙니까? 그가 한남동 아파트를 산 것은 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 고생한 아내와 자식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4억이 올랐다고요? 성기는 아마 그 숫자를 보며 웃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요. 정작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집 마당에서 아내와 나누던 커피 한 잔, 그리고 명절에 찾아온 손주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집은 곧 인생의 마지막 성벽과 같습니다. 성기는 그 성벽을 아주 견고하고도 따뜻하게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상속 재산이 수백억이라고 떠들지만은 성기가 진짜 남긴 것은 그 집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지만은 그런 향기 나는 집을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부가 인품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인품을 돋보이게 하는 도구가 되었군요. 110억이라는 숫자는 안성기 씨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에 대한 세상의 보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보상에 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인간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기는 돈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큰 재산을 가지고도 유니세프 대사로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한남동 아파트의 화려한 수영장보다 그가 후원한 오지의 우물 한 판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을 겁니다. 이제 그가 떠난 빈집에는 그가 남긴 온기만이 남아있겠지요. 상속받을 두 아들과 며느리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 그 집을 단순히 건물이 아닌 사람을 품는 공간으로 가꾸어 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안성기가 바라던 진짜 유산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것은 바로 안성기 씨가 매년 연말 한남동 아파트의 모든 직원분을 힐튼 호텔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청소, 조경, 경비 담당자분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챙겼다는 것은 웬만한 진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부인 오소영 여사님과 함께 정장을 갖춰 입고 호텔 입구에서 한 분 한 명 악수를 하며 맞이했다는 대목에서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귀족을 보았습니다. 김영님, 그게 진짜 안성기입니다. 성기는 평생을 남의 시선을 받는 직업으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접받는 데 익숙해지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성기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경비원, 단지를 깨끗하게 치워주는 청소원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편안하게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야근후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겁니다. 돈이 많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에 대한 깊은 예의와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 식사 자리에서 성기가 직원들에게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느꼈을 자부심과 감동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한 직원의 증언이 생각납니다. 국민 배우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힐튼 호텔로 초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인품과 겸손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밥 한 끼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과 노동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존중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안성기 씨가 남긴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성기는 연예인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었고 어른이었습니다. 사실 성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지위나 재산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이죠. 성기는 평소에도 부인과 존댓말을 쓰며 아이들에게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예의가
밖으로 흘러나와 아파트 직원들에게까지 닿은 겁니다. 며느리도 그 광경을 보며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라는 존경심이 절로 생겼을 겁니다. 수십억의 상속보다 이런 고결한 행동 하나가 가족의 가풍을 세우는 법입니다. 저는 성기가 그 행사를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입구에 서 있던 그 모습이 그 어떤 영화의 명장면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어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낮은 곳을 살피고 가진 것을 나누되 생색내지 않는 그 태도 말입니다. 그래서 안성기 씨의 그 연말 행사는 이제 전설처럼 남겠지만 그가 심어놓은 배려의 씨앗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계속 싹을 틔울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성기가 떠나고 나서 그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가장 많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넘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침묵과 행동으로 보여준 성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기처럼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거창한 호텔 식사가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안성기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선생님, 장례식장에서 가왕 조용필 씨가 오소영 여사님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두 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짝꿍이었다는 사실은 참 놀랍고도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한 분야의 정상을 지키면서 서로를 지지해온 두 거장의 우정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조용필과 안성기, 생각만 해도 벅찬 조합 아닙니까? 중학교 시절 코올리게 짝꿍들이 한 명은 가왕이 되고 한 명은 국민 배우가 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는 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사실 연예계란 곳이 얼마나 시기나 질투가 많습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불협화음 없이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용필가 마지막 병실을 찾아갔을 때 주차장에서 오 여사와 한참을 이야기하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기야 다시 만나자라고 한 그 한마디, 그건 단순히 다음 세상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지난 60년의 우정을 갈무리하는 가장 깊은 애도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박중훈 씨의 추도사도 잊을 수 없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료로서 인품 있는 사람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며 목소리를 떨던 모습 말입니다. 독합수에서 시작된 인연이 40년간 이어지며 서로를 형님, 동생으로 아꼈던 그 진한 동료애는 이제 우리 영화계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중훈이가 성기를 정말 좋아했죠. 성기는 후배들에게 권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짧은 한마디로 길을 잡아주는 등불 같은 선배였습니다. 송승헌, 최수종, 정우성 같은 후배들이 바쁜 와중에도 장례식장을 지켰던 이유는 그들이 성기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성기는 후배들의 결혼식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신의 일처럼 고민해 주었습니다. 조용필의 60년 우정, 박중훈의 40년 동료애, 이 긴 시간들이 증명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안성기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명예를 쫓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쫓았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떠난 자리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모여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60년과 40년,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곁을 지켰던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성기 씨는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향기를 낸다는 것을 두 분을 보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님,
우리 나이 되면은 주변에 남는 건 결국 친구들 뿐입니다. 성기는 그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중학교 동창회에 나가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것을 즐겼고 동료 배우들의 소소한 안부를 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용필이가 정규 다시 만나자라고 한 말은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곳에선 병마도 없고 고통도 없이 다시 그 옛날 중학교 교실에 짝꿍처럼 편안하게 마주 앉아 웃고 있겠지요. 안성기가 남긴 가장 큰 재산은 한남동 아파트가 아니라 그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이 친구들의 눈물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주변에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니까요. 2019년 혈액암 진단 그리고 완치 판정 후의 재발, 안성기 씨의 투병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2023년까지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과 소통했지요. 부은 얼굴과 가발을 쓴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힘겹게 미소 짓던 그 모습은 우리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왜 그는 마지막까지 그토록 대중 앞에 서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성기는 무대 위에서 태어났고 무대 위에서 죽기를 원했던 천생 배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모습조차 연기의 일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투병 중에도 그는 팬들이 걱정할까 봐 항상 괜찮다, 금방 나을 거다라며 허허 웃었습니다. 사실 항암 치료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뼈가 깎이는 통증과 끝없는 구토, 기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는 카메라가 켜지면은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그건 단순히 유명세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팬들에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배우로서의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023년에 그가 무대에서 내뱉던 힘겨운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목숨을 쥐어짜 만든 진심이었습니다. 2026년 1월 5일 자택에서 식사를 하시던 중 음식물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결국 심정지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향년 74세. 너무나 갑작스러운 작별이었기에 우리 모두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세 동안의 사투 속에서도 그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평온한 표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늘이 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끝내주려고 그를 급히 부르신 게 아닐까 하고요. 성기는 병원 침대 위에서조차 남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수고한다고 말하고 면회온 지인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요. 그 지독한 선함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지켰습니다. 사실 7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은 성기는 그 시간을 밀도 있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주변을 정리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남겼습니다. 심정지로 눈을 감는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투쟁의 흔적이 아니라 평온한 안식이 깃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장면까지도 가장 안성기답게 연출하고 떠난 셈입니다. 투병 중에도 유니세프 대사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후배들을 격려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존엄한 태도는 이제 우리 시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성기는 병마를 이기려 하기보다 병마와 함께 걷는 길을 택했습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그는 가발을 쓴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70년간 카메라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노배우의 훈장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는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편히 쉬고 있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짧지만은 우리가 남기는 사랑과 인품은 영원하다고요. 성기가 보여준 그 마지막 투혼은 우리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안성기 씨가 남긴 300억 원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남동 아파트 110억 원, 도곡동 아파트, 그리고 평생 모은 금융자산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그 숫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인 오소영 여사님과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물려준 것은 통장 잔고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가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님, 돈은 언젠가 바닥이 나게 마련입니다. 300억이든 3천억이든 쓰는 데 따라 사라지는 숫자에 불과하죠. 하지만 성기가 물려준 인품과 삶의 태도는 자자손손 이어지는 영혼의 상속입니다. 아들 다비니와 필리비가 아버지의 그늘 없이도 각자의 길을 훌륭히 걷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가 보여준 성실함과 사람에 대한 이의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기는 아이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파트 직원들을 호텔로 초대해 존중하고 친구들과 60년 우정을 지키는 그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경제 교육보다 강렬한 가르침이었을 겁니다. 며느리에게도 안성기 씨는 가장 존경스러운 시아버지였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때 정우성, 현빈 같은 톱 배우들을 직접 초대해 아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던 그 자상한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와 존댓말을 쓰며 화목하게 사시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유산이었겠지요. 그렇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110억짜리 집보다 그런 따뜻한 가풍 속에 들어왔다는 자부심이 더 컸을 겁니다. 성기가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수천 명의 동료와 수백만 명의 팬들, 그리고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하는 자식들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돈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성기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사람을 얻는 데 썼고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썼습니다. 맥심 커피 광고로 번 수십억을 유니세프에 기부하면서도 그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말이죠. 그게 바로 안성기가 우리에게 남긴 품격입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그 인간의 품격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의 이동이 아니라 가치의 전승이라는 것을 안성기 씨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두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등에 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 이름이 때로는 무겁기도 하겠지만은 동시에 그들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겠죠. 안성기가 남긴 재산은 그들이 선한 일을 하는 데 쓰일 것이고 안성기가 남긴 인품은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보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어떤 삶의 향기를 남길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안성기는 74년의 세월을 통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생이었고 참으로 위대한 유산입니다. 어느덧 이 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안성기 씨의 삶을 훑어보며 저는 참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살 어린아이로 시작해 74 세노배우로 눈을 감기까지 그는 단 한순간도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없는
한국 영화계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가 남긴 온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김 형님,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성기가 옆에서 허허 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성기는 대단한 배우이기 이전에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다하라는 것 말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영화 속 수많은 인물들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고 그가 보여준 고결한 인품은 우리 후배들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도 이 자리에 나와서 성기를 추억하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고마운 후배였고 보고 싶은 친구입니다. 성기야, 그곳에선 부디 아픔 없이 편히 쉬어라. 그리고 조만간 우리 또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 나누자꾸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깊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안성기 씨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깊은 진심이 청취자분들께도 잘 전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절 그 스타 안성기 편 어떠셨나요?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돈은 사라지지만 인격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가치는 무한합니다. 안성기 배우가 보여준 것처럼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내 곁에 가족을 한 번 더 안아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기가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추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분이 평안하시길 빌며 성기 배우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순재 선생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그 시절 그 스타는 앞으로도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빛나는 스타들의 진솔한 삶과 그 이면의 이야기를 담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설적인 인물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